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묘년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예상을 했을 때는 연초만 해도 한 이 거래에 지났을 때 우리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닝 쇼크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되어 있는데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CPI 봐야 한다 했는데 6%대 나왔어요. 물론 6%가 낮은 건 아니에요. 높은 수치이긴 한데 그래도 9까지 찍었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사주면. 그 외국인들이 선생님 작년에 7조 팔았대요. 근데 연초에 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시그널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도 깨고, 지금 1240원이거든? 1200원도 깨고, 이제 기승전 삼성전자가 지금 4일째 61,000원에서 두들겨 맞고 있어요. 61,000원이 상단이에요, 지금. 아니, 그냥 지수는 계속 더 간다, 그러고 막 좋은 얘기 나오고, 뭐 CPI도 뭐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오고 막 이런데도 61,000원만 가면 또 그래도 선물은 예고대로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1월 3일이 역사적 저점을 찍은 것 같다. 선물 285. 그래서 적어도 20에서 30포인트 먹을 것 같고 6월물 같은 거는 기본 수량 사놓고 매매하지 좀 말아봐라. 오늘보다 다 청산시켰어요. 지금 6월물은 아직 미래잖아요. 6월물을 사놓고 기다려보라라는 거 선생님께서 추세 상승으로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가는 건데 지금 청산하라는 말은 다시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석하신 걸까요? 아니, 일단 먹은 거라도 챙기고. 토해낼 수 있으니까. 토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61,000원에서 이제는 500원씩 끼역끼역 갈 것 같아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계적으로 SK하이닉스 71,000원 21%가 88,000원이거든. 때려라. 삼성전자도 이제 61,000원에서 직전 고점이 23,000원이니까 2,200원 남았거든. 이거 돌파하는데 3개월 걸리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진폭 잡고, 그러니까 2180에서 내가 10포인트 선물 10포인트를 강한 장일 때는 지수 100을 봐. 100포인트. 선물 10포인트가 지수 100포인트다. 근데 약한 장일 때는 70포인트 봐. 근데 지금 이 선물 기준으로 285에서 오늘 317단을 봤으니까 정확하게 31포인트 올렸더라고. 그러면 역사적 저점 대비 1월 2일. 1월 3일. 1월 3일. 그러면 강한 장이라면 100포인트면 300 이상 가야 되니까 오늘 2480이나 2500이어야 돼. 그런데 오늘 2380이거든. 그러니까 약하게 봐서 10포인트당 70이니까 37이 21. 그러면 갖다 해서 2180에서 2400. 그러니까 약한 에너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벽에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바스켓 매수가 됐던 지금 비차익 매수는 계속 들어와. 오늘도 장이 현물에서 외국인이 얼마를 매수했냐면 5,700억을 매수했어.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에서 1,500억 매수했어. 근데 선물은 따라오질 않아. 300억 밖에 매수를 안 해. 그리고 외국인은 3,400억을 때렸어. 선물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싸게 산 걸 지금 챙기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도 챙기자라는 개념으로 일단 6월물이든 오늘 선물 우리가 285대 315를 목표로 잡습니다 해드렸는데 300 오늘 17도 구경했으니까 그냥 챙겨놓고 그 다음에 2월 1일까지 2월 1일? 왜죠? 금리 연준이 금리가 이제는 요번에 CPI 보니까 25p 확률이 베이비 제일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7, 80%. 근데 그 사이에 뒤통수 때리면 50bp. 나는 25bp 할 것 같은데
항상 열어놓는 마인드로. 열어놓는 마인드. 언제 어디서 뒤통수 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 테슬라, SK 하이닉스 이제 이런 실적들 나오잖아. 거기서 배드 이즈 굿이 되나? 삼성전자 같지. 생각보다 쇼크 나왔는데 삼성전자 그때 땡겨버렸잖아. SK 하이닉스가 조단이 적자 나왔는데 그때 땡겨버려. 시장은 배드 이즈 굿.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컨센서스를 본 거야.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와주는지 보려고. 그리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안 사. 그러면 확인 도장 찍어주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뭐 DB하이텍, 뭐 칩셋미디어,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코리아 서킷, KH바텍 이런 종목들이 그 로봇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를 안 사고 반도체 소부장을 산다면?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 뭘 안 사고예요? 뭘 안 사요? 그러니까 그 씨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바닥이 확인되는구나.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올라가겠지.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88,000원에서 그때까지 8만원과 84,000원 사이까지 조정할 수 있거든. 거기서 다시 가봤자 7에서 10몇 프로 놀리니 가성비 전략으로 거기서 요거 갈 때는 이제는 에너지가 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61,000원이 계속 저항이다가 6만원 다시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올라봤자 2,000원. 그럼 삼성전자 2,000원이면 수익률이 몇 per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반도체 소부장 그쪽으로 확산이 된다면 SK 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 그 밑에 단으로 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장으로 펼쳐질 거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1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끌어왔던 동력이 이어지게 되는 시나리오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데서 놀래.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구정 지나서 2월 1일이니까 지금 다음 주 5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휴 지나서 다음 주에 5일이 아니라 4일밖에 5일인가? 월화수목 금이지. 그러니까. 연휴가 설이 주말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2월 1일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모빌리티, 건자재, 그 다음에 철강, 그 전력설비, 그리고 지금 오늘 드디어 한국항공우주가 급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방산, 원전, 그리고 그 해인 같은 게 이제 사가지고 오늘 때리라고 그랬거든. 뭐 또 줌인터넷 또 목표성 와서 차초면 때리라. 이러한 개별 중소형주에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로봇, 인공지능, AI, 전력설비 다 중소형 테마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는 그런 종목들의 선순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게릴라 전투에서 그동안 못 간 종목들의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떨어졌다가 역배열해서 수렴되고 있는 긴 종목들, 이런 것들이 툭 올라오면 때리는, 이게 30에서 50짜리 거의 한 달 동안은 거기서 노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나, 가성비. 그리고 보는 거야. 삼성전자가 61,000원에서 63,000원 이제 뚫어야 돼. 뚫으려면 또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려고 그러면 M&A 대규모로 M&A 갖고 가는데. 실적? 아니 막 선생님 근데 뉴스 보니까 좋은 뉴스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형님이 350만 주씩 계속 사주는 거야. 사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롱숏으로? 롱숏일 수도 있고 2025년까지 살 수도 있잖아. 그냥 롱 포지션으로 길게? 아주 길게. 블랙록이 25조 산다고 그게 그 롱 포지션이잖아.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9월 30일 기준으로는 오늘은 몇 주 샀나? 오늘은 팔았나? 시가상위 종목에 오늘 삼성전자가 또 61,000원을 못 갔거든. 네. 보면 좀 상승을 한다면 요즘은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삼성전자 500원이 500원 맞추는 당이야 지금. 그러니까
4일 동안 지금 61,000원을 돌파 못했어. 네. 그러면 이제 61,000원에서 500원씩 빼. 65,000원, 6만원. 올려. 61,500원, 62,000원, 62,500원, 63,000원. 이거를 한 달 걸리나 보자고. 그러면서 오늘도 그래도 제법 샀어. 어저께 170만 주, 오늘 130만 주. 이렇게 사잖아. 추세적으로.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수량으로는 4,200만 주 샀어. 그리고 금액 베이스로는 2조 4천억 샀어. 그러면 다른 일 없어. 그냥 5조까지 계속 사는 거야. 아, 그냥 포지션상. 그리고 비차익 매수 들어오면 더 좋지. 그럼 네이키드 매수.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얘네들이 포트에 그 선지급 지수 편입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미리 빅펀드를 모아놓는구나.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금년은 안 돼. 이제 우리 원달러 시장을 새벽 2시까지 늘린다는 게 또 징후야. 이번에 외환 시장을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거래 시간 지금 현재 3시 반인데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죠. 각종 규제도 해제를 해주고. 그게 곧 선진국 지수 편입 일정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네. 우리가 3시 반에 끝나는데 새벽 2시면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에 놓고 풀어준다. 외국한 거래도 전에는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바꾸면서 나중에 신고제로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정도로 바꾸면서 규제를 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 블랙로커가 25조를 산다는 게 그 논리야. 그 풀릴 때까지 산다. 내 친구 블랙로. 그러니까 일정이 언제냐? 지금 그 일정이 언제라고 그랬어? 내년 하반기까지. 하반기. 그러면 딱 국회의원 선거, 다 그 큰 그림이 제 있어요. 표정에서 막 다 보이죠. 이러면서. 큰 그림들이 다 있다고.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대를 했는데 된다면은 일단 자금 자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24년 6월로 잡자. 관찰 대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면 1년 반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럼 계획을 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번에 딱 맥점이 이제 금리 결정하고 이제 더 이상 연준이가 금리를 인상 안 하고 동결시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얼마나 길게 가고 언제 하락을 시키냐.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3.5로 땡친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 주도주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러니까 4, 4분기를 능가하는 1, 4분기 실적 언제 나와? 4월 5일이나 7일 나오지. 그때 4조만 보다 높으면 될 거 아니야. 전보다만 나으면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1조만이라도 커지면. 그런 거지. 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이 망했습니다. 예상 점수가 몇 점이냐? 50점 되면 20점입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이거보단 잘하겠지. 근데 다음에 몇 점이냐? 할 때 조금 힘내서 35점입니다. 잘했다. 뭐 기저효과. 그러니까 근데 1, 4분기에 6, 7조 내면 서프라이즈 해갖고 그때는 아마 7만 원 정도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63,000원을 뚫어야 이제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를 딱 보면 전에 9월 30일이 저점이 얼마냐면 51,800원이야. 그리고 63,000원까지 11월과 12월 쌍봉을 딱 만들었어. 네. 그때까지 2조를 샀어. 그리고 12월 말까지 처절히 얼마 팔았냐면 거의 9천억을 팔았어. 그러다가 지금 그대로 또 메꿔갖고 2조 4천억 산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러면 2조 4천억. 그러면 내가 한 박스를 5조 보거든. 그럼 이제부터 5조 가면 돼. 근데 그러면 2조 5천억만 들어오면 돼. 그지? 삼성전자가? 그럼 이유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63,000원이야, 65,000원. 또 그게 크진 않네요. 크진 않아. 그러니까 그때 그 에너지에 이제 소부장, 로봇 다음에 이제 소부장. 그 소부장도 뭔가 삼성이 시그널을 주면서 땡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해보거든요.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한 것도 삼성이 지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로봇 관련주가 기존에 있는 테마주 성격에서
이제는 성장주다 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쪽으로 갈 거다 하면서 좀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어쨌든 좀 시장에서 힘을 많이 못 냈는데 이제 그런 시그널이 되면서 좀 M&A 하나만 탁 던져주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을까. 그래서 내가 시스템 만든 DB하이텍을 선도주 잡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엮어 있는 게 좋겠지.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전혀 상관없는 거에서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연결되어 있는 건 20, 30%. 생각지도 않았던 게 되면 50%에서 더블. 이렇게 되면 되잖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전략 주셨어요? 53,000원에서 그 이상 다 팔아갖고 우리 롯데 거버넌스에 롯데 정보통신으로 다 이동. 롯데 정보통신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버넌스 게임으로. 이것도 3만원 넘어가면 또 챙겨갖고 또 다른 거버넌스로 호롱그룹 거버넌스로 갈지 롯데 지주로 갈지는 구정 이후 금리 결정되고 2월 1일날 그때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 로봇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로보스타 등등 중에서 제일 잘 간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그 나머지 로봇단은 상승률이 그리 크진 않았어요. 한 10% 정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5조에서 7조 시장에서는 대장 나만 갈게 그리고 저 이렇게 갑니다. 가는 거는 못 가는 거야. 다른 건 못 가는 거야? 10에서 기껏해야 20%? 남은 50% 가는데 이게 상대 비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만 원이냐 4만 5천이냐. 왜냐면 이거 오징어 설계자들 평균 단가가 얼마인 줄 알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해갖고 19,000원짜리 왕창 들고 있어. 19,000원이요? 지금 팔아도 완전 수익이지. 그러니까 19,000원짜리를 왕창 들고 있어요. 그걸 미리 할 수는 없어요. 왜요? 다 저기 그 공식 그러니까 기업 공식 하면 다 나와. 근데 그거는 원래 다 전환사채 같은 거는 다 기업마다 발행을 하고 다 낮은 단가에 발행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하필 그들만 걔들이 갸는 줄을 몰랐지. 걔를 이 M&A 할 줄 몰랐지. 그 그 지분합보를 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운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험에 못 갈 때는 그 12단가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탔는데 그걸 삼성이 딱 하니까 그냥 뚫어버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끌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소형주 코스닥들은 다 12들이 있어. 끔찍하게 많아 다들. 그리고 사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시비가 많으면 이거 지금 시비 단가가 얼만데 이걸 가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멘텀 있어요. 누가 요수해줘야지. 우리 대표 큰 삼성이나 형이. 그러니까 오늘 K카가 공시하는 날이었거든. 선생님 질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리오프닝 하면서 또 K카를 잘 봐야 된다라고 선생님 그러니까 지지난주 방송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댓글 중에 왜 갑자기 K카?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K카를 보신 게 리오프닝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또 K카를 보셨다는 거죠? 그치. 오늘 공식 그 마지막 날 이제는 4월달 3개월로 또 연기됐어. 내가 노리는 거는 K카를 현대차 그룹이 갖고 와요.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열심히 정의선 회장님 찾아가.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사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단가 싸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K카 단가 싸움? 싸게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중고차 사업은 하실 거야. 그때 현대글로비스 해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다고 근데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걸 최대 지주 지분을 지금 맡겼어. 무슨 그걸 이제 그걸 팔고 다니는 가방목지? 사람들이 있어. 단가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D-Day였어. 공식 연장을 했어 또. 그러니까 아직도 단가가 타협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2만 원대에서 11,000원, 12,000원 그 단기간에 가능성이 있다 해서 잠깐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 오늘 안 가니까 1,000원.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때 들어가라 그랬어. 분명히 이거는 나쁠 때 사갖고 인수가 확정됐다 하면 이제 늦은 거야. 그때 이미 주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똑같이 돼. 2만 원에서 또 신나게 팔 겁니다. 근데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선생님? 존재하는데 최대 주주가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단가만 조정하면 나는 K카는 현대차 그룹 가능성을 계속 배팅을 할래.
그리고 모양이 좋아. 끔찍하게 뺐다가 제자리. 요새 그래프 찾는 종목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가 치 떨려서 안 사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땡겨버려. 봐봐. 대형주는 이제 이미 올려놔니까 먹을 게 없어, 이제. 대형주는. 대형주는 7에서 10% 먹기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시가상이 1등부터 3등 나는 뭐 우리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조종할 때 그런 것들이 거의 30%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도 샀는데 오늘 거의 5만 원에 가까이 왔더라. 선생님 대형주 안 사신다고 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대형주잖아요. 그거는 대형주도 구분해야지. 1등부터 30등의 그 대빵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저 중간급 보스. 중간급 보스. 이제 면접 볼 때 2차, 3차에서 뵙는 분들. 그렇지. 최종 면접 말고.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2차, 3차에서 보는 그 시가상이 실무진. 1등부터 200위로 순서를 딱 진다면 50위에서 100위에 딱 있는 기업들. 1등에서 30위는 이거는 오징어 세력, 롱숏, 해주, 그거에 그냥 노상 그냥, 그냥, 머리에 쥐나고. 또 오죽하면 삼성전자 500원 맞추냐. 그 전에 우리 방산주 얘기하면서 한국항공우주 조금 더 짚어보면 좋겠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간 모멘텀이 뭐였죠? 항상 거기에서는 거버넌스와 수주가 있어. 방산. 근데 원래 1월 되면 방산 수주 있다 했는데 오히려 1월 3일 그때 지수 엄청 박살날 때 방산 섹터가 같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 대통령이 나가실 때는 건설이나 이런 원자재 이거 항상 대기하는 마음으로 이게 수주할 것 같아. MOU라도 갑자기 터질 수 있잖아. 갑자기 아랍에미리트가 원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 군비 증강을 위해서 한국의 T50 뭐 이런 순간에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에 다른 에너지도 항상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번에 방사 우리의 또 현대로템도 25,000원. 한국항공우주 먼저 얘기 먼저. 그러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 일단 매도야. 그러니까 아쉽다. 조금 더 갔으면 조금 더 수익 조금 더 먹고 실현하고 싶은데. 그러면야 수주를 해와야지 조단위. 근데 MOU 갖고 난데. 그럼 폴란드든 사우디든 인도네시아든 아니면 근데 이제는 동남아가 아니잖아. 중동으로 가셨잖아. 그리고 유럽과 중동 그리고 다보스 포럼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서 확산되고 뭔가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뭔가 확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방산 쪽은 지금 아직은 조금 돌아갔어. 좀 지금 기대하는 게 원전하고 건설만 지금.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 좀 해라, 건설 쪽 해라, 뭐 이러고 있거든. 그럼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게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사이 좀 올랐으니까 기대감으로 챙기고 보자.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 20-30%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덤으로 더 가는 에너지 나오려면 이거는 55,000원을 뚫으려면 갑자기 무슨 50척에서 100척 수주 한국항공우주가? T50 그게 나와야 돼. 그게 나와야 돼. 그럼 선생님 뭐 현대로템 다른 방사는 어때요? 현대로템도 또 수주해 와야 돼. 폴란드 갖고만 팔으면 안 돼. 새로운 형제 나라 폴란드. 다른 쪽에 이제 뭐 이집트가 됐던 헝가리가 됐던 중동이 됐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못 받은 게 있거든. 거기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걸로 받으면 돼. 곡물로 받아라 뭐. 아니 팜유 받았는데. 팜유 괜찮은데? 기름을 실어 보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중요해. 지금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걔네들 뭐 돈이 어딨냐. 기름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가장 큰 적자가 중동이야. 그 2022년도 무역 그 랭킹을 봤더니 베트남이 1등이더라고. 우리가 흑자를 본 나라. 원래 항상 중국이 1등이었는데 베트남이 올라왔죠. 그리고 가장 크게 적자 본 게 960억 불이 중동이야. 석유, 유가. 유가도 급등했는데다가 우리는 써야 돼. 근데 선생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이 없다, 인적 자원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를 원유로 해서 받으면 근데 우리가 팔 수가 없잖아. 아니 받아갖고 쓰든지 받아갖고 정제해서 팔든지. 아 팔아도 되나? 왜 못 걔네가 팔아? 못 팔게 하지 않을까요? 누가 못 팔아? 중동이 이걸 원유로 만약에 준다 하면은 그 내가 이걸로 바꿔서 주긴 하는데 팔지는 마. 그걸 왜 그럼 미쳤냐? 그걸 왜 팔지 못하게 돈으로 그걸? 야, 오빠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협찬으로 주면 화장품 써보긴 하는데 팔진 마세요 하잖아. 그런 그게냐 막 갔냐? 협찬 규모가 조단이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 대가성을 반대로 하는 거라서 그렇지. 물물 교환 형식으로 기업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될 때는 국가적인 차원의 딜이 들어갈 거라고. 기업이 해결을 못하니까. 그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가능한 얘기.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제를 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위안화 원유 결제 하듯이 우리 원도 조금 미래가 멀어 보이지만 결제가 된다면 외환시장 개방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너 그 얘기는 좀 10년 후 얘기를 앞당겨서 한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따라서 막 평평평 갔다 와요. 너는 그걸 담지 마라. 너는 그게 주와 입마당한다. 호흡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만 가면 틱거리 하는 사람이라서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거 생각하고 미리 땡겨서 사. 왜 안 가? 내가 시달리기 싫단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순방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갑니다. 자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5대 기업 총수들과 함께 가죠. 근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의 송혜선 회장, 롯데 신동민 회장, 또 LG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 본mon가 구연mon가. 있어. 미스터 구. 야, 구현모? 맞나? 그러면 하나씩 정해. 이재용 회장의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우리의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건설. 그 다음 SK. SK. SK 백경? SK는 할 게 없어. 너무 거버넌스 게임 SK 커서 온 관련해가지고. 할 거 없어. 그래요? SK는 SK 이노베이션. 에너지를 다 체했어. 분출하셨어. 다 따따따따따상 그거 해서 한 2, 3년은 이제 현상 유지만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이혼 그 문제 다 해결하고 그러면 제껴. 그리고 롯데그룹.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인데 이거는 2단계 올렸어. 18만 원. 그래서 15만 원과 16만 원 때만 산다. 그리고 18만 원과 20만 원 사이는 판다. 요게 6개월 간하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롯데정보통신 롯데지주로 내렸잖아. 그거는 중동하고 상관없어. 그럼 중동하고 상관 있는 건 뭐예요? 롯데에서. 롯데에 없어. 없어? 그냥 우리 그 거버넌스, 그리고 국내하고 상관 있어. 이제 그 스크루 빌딩 건물을 언제 건물공증을 그거 짓나. 그리고 서초동 롯데칠성을 함께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어. 그리고 부산과 일본이 연결돼야 돼.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호텔 롯데 IPO 스케줄 잡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LG는 당연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연결돼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큰 게임 아니야? 선생님 말씀 들으면 굵직한 대형주들이 많아요. 근데 앞서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단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대형주는 그 종목이 들어간 소형단으로 중소단으로 내려서 보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면 대형주가 여기서 지금 2180에서 거의 2400 왔잖아. 100포인트 남았어. 이게 더 올라면 이장이 2700을 갑니다가 돼야 돼. 그래야 대형주가 여기서 분출 게임이 나와. 근데 지금 2400에서 2500이 저항입니다라고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하단에 있는 거, 아직 못 간 거, 그게 자동차, 엠솔 42만원, 기아, 현대,
현대제 이런 쪽 라인들, 그런 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있어. 그러니까 대형주 게임은 그냥 이렇게 보자. 시속, 양자 역학적 사고로 보면 시속, 빨간색과 파란색이 순식간에 파란색은 떨어지는 바스켓, 빨간색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무한궤도로 도는. 무한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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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무한의 모형 아니야. 그러면 여기 상단이 SK에서 이제 하단으로 갈 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 거. 그러면 또 상단에 있는 건 또 이렇게 돌아서 하단으로 가고 이게 무한궤도로 무한반복. 언제까지? 거래대금 10조 넘을 때까지. 거래대금 10조 넘을 때까지. 지금 거래대금이 5조에서 7조 시장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올라가려면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시장에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일단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외국인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사야 그러니까 돼. 들어와서 저 미국 시장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다시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애플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테슬라도 다시 200불 가는 시장이 되고 애플도 뭐 170불 가는 시장이 되면서 기술주에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약간 보이지 않게 으르렁거리지만 타협하면서 또 미국이 또 넌지시 그 동맹국을 봐주는 척 요새 그 봐주는 척 자꾸 이렇게 좀 하나씩 그 뭔가 톡톡 던져주는 거 느낌 안 들어? 어디에서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요번에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내부 세부 규정을 쓸 때 현대차 그 상업용 자동차를 허용해 준다. 그거 말고 요번에는 배터리도 들어가는 것 같아. 이제 자동차는 들어왔잖아. 배터리도. 배터리. 그리고 그 오늘 같은 날이 이제 그 우리가 해외 있는 상한가 치고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현대건설기가 다시 급등하는 게 이제는 그 뭐냐면 그 뭐지 그 투자 촉진법 미국의 그거가 또 다시 이제 발동이 되니까 다시 또 굴삭기 찾아라 막 이런 건설기계 쳐라 이런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거 비슷하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우리나라 이게 이제 공격해서 샌드위치에 끼는 게 잠깐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제 미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서로 꼬시나 볼래. 그러니까 지금 동안은 따귀 때리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고 중국도 니네들 막아? 그럼 난 더 막아. 이러면서 저기 리오프닝도 좀 조정하고 있잖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3월 달 정도에 또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아주 때로 몰려오는 거야. 자, 선생님 우리 경제신문 관련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체크하고 리오프닝과 그쪽으로 좀 짚어갈게요. 자, 경제사슬 때 이번에 일단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좀 기대되는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그